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고대 왕국 고구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동명성왕 주몽이 나라를 세운 이래 서기 668년 보장왕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 동안 존속한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한 나라가 무너지고 위초고의 삼국이 패권을 다투었지만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는 고구려가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며 동북아의 주인공으로 군림했죠. 특히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지녔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기에는 영토가 최대에 이르러 한반도 북부와 만주 전역, 심지어 중국 내륙까지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또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많은 침공을 막아내며 불굴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명성왕부터 보장왕까지 고구려의 모든 왕들을 시대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왕이 남긴 업적과 고구려의 흥망성쇠를 함께 따라가며 잊혀진 제국의 팔자취를 되새겨보시죠. 1부 건국과 초창기 왕들 고구려의 역사는 전설적인 인물 동명성왕 주몽에서 시작됩니다. 주몽은 뛰어난 활솜씨와 비범한 지혜를 지닌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북부여에서 태어나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 졸본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기원전 37년 바로 이때 고구려라는 이름의 새로운 왕국이 탄생합니다. 주몽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건국시조일 뿐 아니라 국가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초기 고구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구려가 이후 수백 년 동안 동북아의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주몽의 리더십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몽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유리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리왕은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겨 정치적 중심을 안정시키고 백성과 국토를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덕분에 고구려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넘어서 점차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인 대무신왕 시기에 이르러 고구려는 본격적인 확장의 길로 들어섭니다. 대무신왕은 주변의 여러 부족과 나라를 정복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예맥, 옥저, 동해 지역을 차례차례 복속시키며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죠. 뒤이어 즉위한 민중왕 또한 영토 확장과 국가 체제 정비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아직 완전히 강대국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이미 주변 국가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건국과 초창기 왕들의 노력은 고구려라는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존속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숲이 자라나듯 주몽과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이 뿌려놓은 기반은 훗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의 전성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이후 전성기 고구려의 역사는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들어서며 드디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중심에는 두 명의 위대한 군주가 있습니다. 바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입니다. 광개토대왕 제위 391, 413년.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영웅으로 꼽힙니다. 그는 불과 1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22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그는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를 도와 왜구를 물리쳤으며 거란과 말가를 정복하여 만주 전역을 고구려의 영향권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요동 지역까지 세력을 뻗쳤으니 그의 이름처럼 영토를 넓힌 왕이라 불릴 만합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복으로 인해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으로 떠올랐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왕 제위 413, 491년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무려 79년 동안 고구려를 다스렸습니다. 이는 한민족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 평양 천도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고구려가 대륙과 한반도를 동시에 지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와 문화도 크게 번영했습니다. 중국 북위와 남조, 그리고 한반도의 백제 신라와 복잡한 외교를 주도하며 고구려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왕을 전사시키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에서 황금기라 불립니다. 영토 확장과 정치적 안정,
문화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고구려가 명실상부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으로 군림한 순간이었습니다. 3부 중국 왕조와의 대결. 고구려의 전성기가 지나고 6세기와 7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제국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고구려가 외부의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우는 동시에 내부적인 권력 갈등에도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영양왕 제위 590-618년 영양왕 시기에는 중국의 수나라가 끊임없이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한 살수대첩입니다. 612년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을지문덕의 지략에 당해 살수에서 대부분 몰살당했습니다. 이 승리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 최강의 방어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죠. 영유왕 제위 642년 영유왕 시대가 되면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고구려는 당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개소문이라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영유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며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구려 정치의 불안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장왕 제위 668년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명목상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연개소문과 그의 아들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 세력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당 태종의 침공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면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668년 당과 신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키면서 700년에 걸친 고구려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 시기는 고구려가 외세와 싸우며 마지막 기계를 보여주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내부 분열과 권력 다툼이 나라의 몰락을 불러온 비극적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사부 쇠퇴와 멸망 보장왕 제위 668년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권력은 연개소문과 그의 아들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생존해 있을 때 고구려는 당나라의 수차례 침공을 막아내며 여전히 강대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사망한 이후 그의 세 아들이 권력을 나누어 다투면서 국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분열은 곧 국력의 약화를 의미했고 이 틈을 노린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은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668년 당신라 연합군은 평양성을 함락했고 보장왕은 당나라에 끌려가며 고구려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약 700년 동안 이어진 한민족 최대의 고대 제국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동명성왕으로부터 보장왕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에는 총 2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은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어떤 왕은 영토를 넓혔으며 또 어떤 왕은 외세와 싸우며 불굴의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고구려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과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한민족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의 왕들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강인한 의지와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고구려의 28대 왕 중 누구를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